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이번 주에죠. KPC에서 2024년 2월 3일 CAT 1, 2급 문제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드디어. 2급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그냥 영상이 공개됐을 때, 영상이 먼저 공개됐는데, 영상이 공개됐을 때 제가 이제 그 영상 보고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풀이를 했으니까 뭐 그건 안 풀 거고, 문제가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 늘상 자료 보내준 선생님이 CAT 2급 이제 자기 학생들 거를 이제 보내주기는 했어요. 보내주긴 했는데, 그 선생님한테 이미 영상을 찍었다. 라고 이제, 제가 영상 미리 찍은 거를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그냥 추이 봐라 라고 해서 보긴 봤는데, 이 CAT 2급 같은 경우는 제 예상대로 예전보다는 그 선생님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학생들보다는 이제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편으로 나왔고요.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은 이제 제 CAT 2급 2월 거 풀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원하고 만나는 이제 4개의 점을 가장 많이 틀렸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거기를 대부분 학생들이 일일이 찾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4군데가 다 개별적으로 막 이상한 위치로 나오는 거 보니까, 여전히 그렇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하고 또 이제 한번 얘기를 했고, 그 선생님한테는 제가 뭐 늘상 하던 말 똑같이 했죠. 베껴 그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라고 또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분도 늘상 저한테 듣는 얘기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있고, 이제 그분도 인정은 해요. 그게 문제인 거는 자기도 알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제대로 투상을 이제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게 맞는 거는 본인도 안다. 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늘상 하는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원에서 그렇게 교육하기는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 그렇게 교육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학생하고 강사하고 트러블이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저도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저는 이제 원리 원칙 방식으로 그걸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본인의 머리를 피곤하게 하는 강사를 싫어해요. 본인이 머리를 많이 쓰게 하는 강사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트러블이 날 소지가 높아져요. 저도 많이 학생들하고 트러블이 많았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는 이제 그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방식을 고수를 했었고. 그 선생님은 이제 현실하고 타협을 한 거죠. 어차피 학생들한테 학생들 비위를 맞춰야 학생들이 계속 학원을 다닐 거고 그래야지 자기 돈벌이가 유지가 되니까 학생들 실력이 높아지는 것보다 자기 돈벌이 유지되는 게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학생들 비위 맞춰 가면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선생님 입장이죠. 근데 뭐 그 선생님 입장이 뭐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강사를 그 선생님이 돈벌이로 하는 거지 자선봉사로 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그게 학생들하고 그렇게 트러블이 되면 학원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 선생님을 고용 안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학원에다 배째라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부분의 강사가 그러지는 못하죠.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원에서 주어지는 이제 수업 시간 자체도 이해를 기반으로 수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업을 해야 돼요. 뭐 사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CAT 2급 같은 경우 선생님들 결과를, 학생들이 시험 본 결과를 이제 봤잖아요.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금 이 영상은 CAT 1급 할 거니까, 1급, 1급 보시는 분들이 왜 1급은 그런 분석을 안 해주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1급은 한 개 학원에서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학원 내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나와요. 2급이 시험 보는 응시생이 많지, 대개는 한 달에 선생님 기준으로 한두 명이면 많은 거예요. CAT 1급. 그래서 어떤 분석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선생님 학생만 가지고. 아예 없는 달도 있어요. CAT 1급 응시하는 학생이 없는 달도 있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불가능해서 그거는 이제 무의미하니까 넘어갑니다. CAT 2급은 이제 많이
오니까. 자, 어쨌든 뭐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CAT 1급 2월 3일 날 치러졌던 1급이고 1교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항 첫 번째 이제 모델링 수정이죠. 모델링 수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안내 늘상 드리는 얘기지만 뭐 여기 안내 문구 같은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면 만들 때 쓰는 타이틀 블럭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KPC 제공된 거는 저는 제가 넣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도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형상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안내 문구 이거는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꼭 인지하셔야 돼요. 저거 남겨놓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워주고 시작을 하시고요. 자, 첫 번째에서 이제 치수 확인할 건데, 첫 번째 거는, 여기 이제 반지름 딱 봐도, 앞에 S 붙어 있죠. S 붙어 있으면 벌써 이제 눈치가 딱 채지죠. 아, 9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 여기서 반지름 재려면 지금 안 재질 거예요. 자, DRA. 해서, 당연히 안 재집니다. 안 재져요. 요거 해소하는 방법이, 당연히 플랫샷 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플랫샷. 그래서 F 샷 해가지고 그냥 플랫샷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놓고 엔터 3번 그 다음에 이렇게 측정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예, 틀렸네요. 반지름이 45고 쟤는 49고 반지름이 안 맞는다.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저 같으면 이 단계에서 플랫샷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나중에 요 정면도 쪽에서 확인을 하면 쉽거든요. 정면도 쪽에서. 그러면은 플랫샷 안 하고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 구의 중심이 여기에 있지 않다. 만약에 다른 데 있다라고 하면 플랫샷을 무조건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2번의 반지름이 2반지름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저건 정면도에서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측정 안 한 걸로 보고 4mm 차이 난다는 건 알았어요. 알고 있는데 정면도에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지름 측정 여기서 안 한다라고 저는 결정을 했으니까 나머지 치수들을 측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DLI 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냐? 110. 예, 이건 맞네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측정을 해야겠죠. 각도 측정해야 되는데 이거 각도는 지금 수평선이 없으니까 측정을 못합니다. 이럴 때 이제 대부분 하시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직교 딱 켜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 DAN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그냥 선 그리고 하세요. 그게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입체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정점 지정이죠. 엔터 한 번 더 쳐가지고 이 점 찍고 이 방향 찍고 여기서 이제 뛸 때 되게 제가 CAT 2급에서는 치수 기입할 때 0.01mm 뛰라고 살짝 뛰라고 하는데 지금은 치수를 기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만 하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 수평하게 왔으면 그냥 아무데나 툭 찍고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각도가 나온다. 근데 19도. 네, 이건 맞는 각도죠. 그러니까 문제 없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13. 자, 요거는 이건 DLI로 여기 하고 이 상태가 아니죠. R 엔터 회전해주고 자, 여기서 이 방향 해주면 이렇게 나오네요. 요 값 안 맞죠? 13인데 16, 3mm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이제 3mm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이제 판단해야 될 건 뭐예요? 얘가 3mm를 더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3mm를 더 가가지고 이걸 13을 만들 거냐? 아니면 얘가 요렇게 이 방향으로 3mm를 가가지고 13을 만들 거냐. 네, 요건데
요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요 도면을 보면 나오죠. 아까 어떤 치수가 맞았어요? 이 치수가 맞았어요. 그럼 이 점의 위치가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각도가 맞았어요. 그러면 이 선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건 이 선이다. 그렇죠? 이 선이 3mm가 더 일로 가버려 있네. 3mm 쪽으로 빼줘야겠네. 이때 쓸 수 있는 거 저게 기울어진 면이다 보니까 저게 무브로 하기 힘들어요. 물론 무브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돼요. 무브로 되는데 UCS 조작해서 하면 돼요. UCS 조작해서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옵셋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 면이다 보니까 면 옵셋으로 처리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에디트 F 면이죠. 그 다음에 옵셋 5죠. 5. 그리고 면은 그 경사면이 요 면이죠. 요 면. 지금 파랗게 하이라이트된 저 면이죠. 저 면 딱 선택하고 3mm가 더 튀어 올라와야 되는 거죠. 튀어 올라와야 되니까 옵셋에서 형상이 더 최적이 늘어난다. 형상이 더 돌출된다. 라고 한다면 값은 플러스 값입니다. 그렇죠? 형상이 좀 최적이 준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따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3mm를 입력을 해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ESC 하면 13mm로 딱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면도에서 확인된 요 치수 수정해줬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얘는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평면에서 확인할 거 다 확인했으니까 자, 정면도로. 자, 정면도 와서 이제 전면도의 치수 확인하려면 이제 지금 바라보는 정면도를 XY 평면으로 만들어야겠죠. 현재는 지금 뭐예요? Z 평면입니다. 현재는 XZ 평면. 이 상태에서는 치수 기입이 안 되죠. 이면은. 그러니까 UCS 명령을 써서 UCS 엔터. 자, 뭘 해줘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뷰 상태를 XY 평면으로 만들어 줄 거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옵션에 있는 뷰, V입니다. V 엔터. 자, 그러면 XY 평면으로 바뀌었죠. 지금 바라보는 데가. 자, 이 상태에서 치수를 확인하면 되는데 가장 먼저 확인할 거 아까 여기서 확인 안 했던 49 이걸 먼저 확인해야겠죠. 그럼 제 말대로 이제 여기서는 쉽게 확인이 되느냐 DRA 찍고 빼면 바로 확인되죠. 원형을 가진 모서리가 발생을 해서 그래요. 이 모서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구다 보니까 구 자체에 모서리가 없어요. 근데 그 구가 잘리다 보니까 잘린 단면은 모서리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의 중심이 요 면에 딱 지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면에 딱 있어가지고 그런 거지. 만약에 구의 중심이 좀 위로 올라왔다 그러면은 못 써먹겠죠. 예, 못 써먹어요 그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플래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지름이 4mm가 작네요. 그러면 요 4mm를 더 키워주려면 이때 구의 이제 반지름을 이제 조정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어차피 구라는 건 이제 구형 표면이잖아요. 그 표면의 반지름 조정해 줄 수 있는 건 결국 옵셋입니다. 네, 옵셋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한 방씩부터 사방팔방 다 뻗어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무브는 처리가 절대 안 되겠죠. 옵셋으로 무조건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면 옵셋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바닥 안쪽이죠. 요 바닥이 딱 보이게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에디트 자 F 자, 옵셋 5 자, 그리고 이제 어느 면? 이 면. 자,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값은 이제 4mm인데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자, 45였어요. 45가 49가 돼야 되는데 계산상으로 어떻게 돼요? 플러스죠. 근데 형상상으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입니다. 왜냐? 저게 안쪽에 구형 구멍이잖아요. 그러면 형상의 최적이 얘가 49mm가 되려면 줄어야 돼요. 더 파먹어야 되는 거죠. 파먹는 개념이 됩니다. 네, 파먹는 개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옵셋 했을 때 파먹는 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4mm.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러니까 커지죠. 네. 자, 그리고 이제 ESC 눌러주면 값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R49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3D 형상에서 다이렉트로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쪽에다가 치수를 기입하고 확인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수정했을 때 그 수정이
바로 반영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내 수정이 제대로 됐다? 그런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거 우리가 플랫샷으로 했다 그러면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하고 나서 다시 플랫샷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모로 번거로워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확인해보죠. 저기 이제 전체 길이 144네요. 그래서 이제 DLI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144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30 예,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26 예,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각도 DAN 자, 이면하고 이면의 각도 자, 얼마? 32 예, 맞네요. 틀린 데가 없나? 그 다음에 이면하고 각도 41 예, 틀렸네요. 43이네요. 2mm 차이 나네요. 2mm 차이. 자, 2mm가 이제 도라이 되고 이제 어떻게 도라이 되느냐? 아까 뭐가 맞았어요? 30이 맞았어요. 그럼 이 위치는 안 틀렸다는 얘기네? 맞다는 얘기잖아요. 이 위치는 맞아. 맞으면 결국은 43이 돼야 되니까 이게 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네. 2mm를. 2mm가 아니라 2도를. 2도를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요점이니까 요점이 여기네요. 여기니까 얘도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거. 이 점이 지금 원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원의 중심이잖아요. 딱 원의 중심. 그러면 얘도 가야 되나? 우리가 이제 이걸 의심해야죠. 얘가 가야 되느냐. 근데 가야 된다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지금 이 말대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원의 중심과 이 부분이 일치를 해야 돼. 그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확인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라인 명령을 실행하고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중심점을 선택해서 여기 모서리 원형 모서리에 딱 갖다 대보세요. 그랬더니 여기네. 안 맞는다. 그러면 얘를 2도를 돌렸을 때 여기가 맞느냐? 2도를 수정하는 게 먼저예요. 2도를 수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 원은 지금 같이 따라가면 안 돼. 그렇죠? 이 안쪽에 있는 구는 같이 따라가면 안 되고 그냥 요 면만 수정을 해준다. 이때 이제 한 가지 이제 저 면을 회전시키는데 이거를 제가 앞에서도 늘상 얘기했지만 학원에서 배울 때 면을 회전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면 테이퍼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강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님이 되게 많았는데 저 부분 마찬가지 개념으로 면 테이퍼를 쓰겠다고 하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요.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요 도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얘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면이에요. 입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면이에요. 그리고 이 두 면의 특성이 다른 게 이 면은 여기가 채워져 있고 여기가 비어 있어요. 이 면은 여기가 채워져 있고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면 테이퍼를 가지고 각도를 돌리시던 분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서 면 테이퍼를 주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면 테이퍼를 주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돌 때 오렌지로 해놨겠네. 얘가 이쪽으로 돌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돌아요. 이건 레드로 해야지. 이쪽으로 돌아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면 테이퍼에서 그 회전 방향은 그 의미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면 테이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대신에 이 면과
이면을 따로 해줘야 돼요. 2번 면 테이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각도 값은 서로 반대로. 부호를 반대로 해서. 그렇게 해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두 면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면 회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늘상 강조를 하지만 면을 회전할 때 물론 면 테이퍼를 이용해서 응용을 해서 면 회전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이 개념이 저처럼 명확한 사람, 면 테이퍼가 어떤 원리인데 그걸 그냥 이런 식으로 응용한 거야. 이런 개념이 명확한 사람들은 그렇게 써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개념이 명확치 않은 학생 단계, 학습 단계에서 그걸 그렇게 써버리면 면 테이퍼가 면을 돌려주는 기능으로 오해를 해버려요.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면 돌릴 때마다 이제 걔를 쓰게 되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나와 버리면 그때부터 당황스러운 거지. 이거 왜 안 돼? 왜 안 돼? 근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학생들은 뭐냐면 승질을 내. 학생들은 안 되면 승질을 내요. 이게 맞는데 왜 안 돼? 이게 왜 맞는데? 그게 잘못된다는 걸 인지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강사님들은 자꾸 얘기하는 게 자꾸 면을 회전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면 테이퍼를 하지 말라. 학생들한테. 강사님이야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걸 수 있지만 학생은 아니라는 거지.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순간. 그렇게 이해 안 한다는 거지. 면 테이퍼가 면을 돌려주는 기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면 테이퍼를 로테이트로 오해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수업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면 회전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자, 솔리드 에디트 해주고, FR. 자, 면은 이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이제 안쪽에 있는 이면입니다. 두 면 한꺼번에 돌리는 거예요.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은 이제 요점이죠, 요점. 요점인데, 이 점을 먼저 찍고, 이 점을 두 번째로 찍는 것과, 늘상 이거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 점을 먼저 찍고, 이 점을 두 번째로 찍는 것과, 뭐가 달라진다? 각도의 부호가 달라진다. 지금 우리 어떻게 돌아야 돼요? 이쪽으로. 2도가 돌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앞에 부호 붙이기 싫어. 그럼 어떻게 찍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방향은 무슨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 내가 이제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 나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실제 이 화면상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에서는 이게 시계 방향이지만, 만약에 내가 뒤에서 바라본다. 지금 저 화면하고 달리 뒤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반시계 방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호를 안 붙이고 쓸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를 찍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엔터. 자, 그 다음에 ESC 눌러주면 43. 그쵸? 각도 맞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거 있죠? 구의 중심이 이제 맞았냐. 자, 라인. 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중심점. 땅. 확대. 그쵸? 딱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서 해줘야겠다. 자, 그러면은 정면대에서 확인할 거 다 했는데 남은 거 뭐예요? 우측면도. 우측면도 뭐 틀린 게 있나 없나 봐야죠. 선생님 3개 나왔는데요. 3개가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시험 때. 이게 틀린 데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 5군데까지 나온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틀린 데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딱 단정 짓고 3개 나왔으니까 끝.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3개가 많이 나올 뿐이지. 요번 시험에서 갑자기 문제 출제하던 애가 확 돌아가지고 한 10개 내야지?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수 기입되어 있는 건 다 확인해야 돼.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우측. 여기서 여기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딱 눌러서 우측으로 돌려줄게요. 방향 맞추기 위해서 롤로 돌려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치수 확인할 거니까 UCS 엔터, 자, V 엔터 해가지고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UCS 평면으로 만들어주고 DLI. 자, 여기서 여기까지 100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40. 예. 요번에는, 예전하고 똑같이, 그냥 평균, 평타, 3개로 냈네요. 3개로. 어찌됐든 확인을 하셔라.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모델링 수정이 다 끝났네요. UCS 원래대로 돌려야죠. UCS, 엔터. UCS가 지금 틀어져서 그래요. 가장 기본 등각으로 돌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뭐예요? 최적 확인. 정답 띄워가지고 일단 정답부터 먼저 띄울게요. 자, 일단 VOLUME 볼륨 엔터. 자, 객체 선택하고 엔터 치면 나오는 값이 726067. 726067 3942. 예, 맞네요. 딱 일치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4년 2월 3일 CAT 1급 1교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